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지금 그 1686년에 발행된 강희보 서문을 통해서 시조를 문성공으로 확정하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조를 문성공으로 처음 정하게 된 것은 여말 선초에 나온 월당공 가승이라 이렇게 보이는데, 이때 월당공 가승에서는 향리에서 사대부로 굴기한 조상이기 때문에 시조로 삼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조선 전기부터 17세기까지 가문 통합 활동이 벌어졌고, 그 뒤에 다시 통합을 못하고 재정립하면서 강희보가 나오게 됐죠. 1686년에 최세영이 강희보를 발행을 하면서 월당공 가승에서 정해놓은 문성공을 시조로 삼았는데, 단순히 그냥 월당공 가승에 글이 적혀 있기 때문에 문성공을 시조로 삼은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그 물증으로서 그 소윤공 묘가를 채택을 해서 이 소윤공 묘가에 적힌 걸 근거로 문성공을 시조로 삼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이제 강희보는 최서영 개인이 발행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의견만 적어서 책을 만들어 버리면은 개인 의견이 되는데, 최서영은 그러질 않고 그 종중 의견을 들어요. 여러 번 종중 회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아주 저명한 성씨학자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서 그 견해를 반영을 하고, 또 그 황태사 고사를 참고해서 결론적으로 시조로 문성공을 시조로 삼았다 하는 얘기인데, 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서영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은 최관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오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최관령이 검토한 결과를 다 무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백지로 돌리고 처음부터 재검토를 했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강희보 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사 열전을 근거로 삼아서 검토를 해보면은, 최세영은 고려사를 핵심 레퍼런스로 삼았어요. 고려사를 중심에 놓고 거기에서 다른 문헌들을 보면 그게 그 무렵에 고려사에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그게 어떻게 연결됐는가 봐서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사 열전을 근거로 검토를 해보면은 최균이 가장 윗대 조상이고, 그 아래 세대에 최순작이 있다고 논의할 수는 있겠으나, 최균이 가장 윗대고 그 아래의 세대에 최순작이 있다. 최균 급기 하지의 순작론. 그러니까 최순작이 최균보다 후대 사람이라는 논의, 주장, 그거는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맞다, 이 얘기죠. 최균과 최순작을 보면은, 최균은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인종 때, 그때가 되면 1122년에서 1146년인데, 제가 볼 때는 1146년 무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 이제 문과에 급제를 해서 벼슬에 나갔어요. 이게 기록의 처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최균은 전주 최씨 중에서 가장 먼저 문과에 급제를 해서 벼슬에 나간 분이죠. 그리고 2001년에 최순작의 손자인 최남부가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은 최남부가 2001년에 사신으로 갔다면은 그 할아버지 최순작은 상당히 좀 세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볼 때는 최균은 대체로 한
1125년쯤 태어난 거 아닌가. 이게 추정입니다. 이 과거 급제나 그다음에 아들인 그 최보순이 태어난 연대와 이걸 놓고 볼 때 한 이쯤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최순작은 자기 손자가 2001년에 사신으로 간 걸로 볼 때, 손자가 사신으로 가려면 적어도 나이가 한 20살, 30살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아들이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나고 하려면 한 1130년 무렵에 태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추정을 했어요. 시기가 비슷하지만은 최균의 출생이 빠른 것만은 확실해요. 그런데 감찰공 최세영은 이 기록을 몰랐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최순작을 최균의 손자 정도 세대, 한 60년 늦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볼 때는 한 10세 이내 정도 나이 차이가 아닌가로 보이는데, 최세영 그분은 최순작이 최균보다 한 나이가 5, 60살 적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그 세대를 억지로 끌어다가 이어붙인 오류가 발견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최균이 더 옛날 사람이고 최순작이 그 후대 사람인데, 그렇다 해서 그걸 억지로 끌어다가 붙여서 세대를 끌어다 붙여가지고 그 후손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 가지고서야 어찌 누가 할아버지고 누가 손자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리요. 하황기 조선지 판호.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할아버지 손자 관계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 문헌에서 최순작을 최균의 10세 이하로 적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최균의 아들은 최보순과 보현이고, 최보순의 아들이 최윤친과 윤계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도 쭉 세대가 있어요. 그 최순작이 끼어들려면은 보순, 보현 형제로는 못 끼어들어. 그러면은 윤친과 윤계 형제 밑에 끼어들든지, 하여튼 그래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 밑에 끼어들든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를 연결하다 보면은 최순작을 최균 밑으로 끌어넣기 위해서는 세대를 낮춰야 돼요. 낮추고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명가 끌어다 붙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균 열전의 아들이 보순, 보현 2명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보순 열전에서도 보면은 윤칭, 윤계가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현 아들은 안 적혀 있어요. 그렇다고 최순작을 보현의 아들이라고 집어 넣으려 보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서 10세대 밑에 가서 적혀 넣게 되는데, 이게 명가 끌어다 붙이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명확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죠. 최순작에 이르고 문성공에 있는 세계를 고증함에 있어서도 소윤공 묘괄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물증이 있다. 소윤공 묘괄은 금성문이죠. 금성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비석에 의하면 두 분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두 분의 세계가, 그러니까 문열공하고 문성공의 세계가 비석에 안 적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비석은 문성공의 현손, 소윤공 채덕지의 묘비문이에요. 현손 묘비문이니까 고족부까지는 적혀 있는데 고족부 이상에 대해서는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최세영의 주장은 고족부 이상은 안 적혀 있지만은 문열공이 그 조상이라면 그 위에도
뛰어난 조상이 적혀야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문성공이 문열공 후손일 가능성은 크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감찰공 최서영도 인정하는 거예요. 세기가 연결되면 소윤공 묘관에 적었을 것이다. 근데 문성공은 문열공보다 5, 6세대 아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소윤공 채득지는 문성공의 현손이에요. 그렇다면은 문열공이 문성공의 조상이라면 5, 6세대 위의 조상이라면은 결국은 소윤공으로 볼 때는 문열공이 10세대 이상 윗세대잖아요. 그럼 10세대를 다 그 비문에 적는 거는 없죠. 묘관에다가 10세대 이상을 다 적는 거는 그런 사례는 없죠. 그러니까 안 적히는 게 맞는 거죠. 말하자면 핵심 조상만 적는 거죠. 저 윗대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으면 그분 이름 하나 적고 쭉 내려와가지고 뭐 고조부는 문성공이고 뭐 증조부는 중랑장공이고 이렇게 적는 게 통상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소윤공 묘관에 안 적혔다 해서 문열공이 조상이 아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도 하물며 문성공과 문종공 두 분이 행제인가 여부를 어찌 논할 수 있으리요. 두 분이 행제라고 말하려면은 세계표가 연결이 돼야 돼요. 세계표가 연결도 안 되는데 형제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